미래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인공태양 K-스타. 국내 하나뿐인 이 핵융합 장치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그리고 초고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초전도 자석을 활용해서 말이다. 그런데 초전도 자석은 초전도 선재를 감아야만 강력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렇다면 초전도 선재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바로 직원의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는 KAT다. 0.8mm의 초전도 선재에 담아낸 KAT의 창조 경제를 들여다본다. 교량, 엘리베이터, 크레인 등에 들어가는 쇠밧줄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은 반세기 만에 세계 2위의 특수선재 회사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1998년 지금의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관계자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가 핵융합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초전도 선재를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다. 때마침 창업주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읽던 중이었고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KAT가 창립됐다. 선재라는 게 와이어니까 선재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 회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선재를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또 선재의 도금을 다 하니까 도금을 먼저 시작을 했죠. 초전도 선재의 도금을 책임졌던 KAT.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예 초전도 선재를 개발해보지 않겠냐는 두 번째 제안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하자고 그랬죠. 우리 새로운 거. 이게 초전도라는 게 미래의 새로운 획기적인 물질이니까 꼭 선재를 하는 업체로서는 기존 스틸 와이어하고는 틀리지만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어렵지만 도전을 해보자. 지금까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여느 금속성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11년 만에 2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미래 기술의 집합체다. 초전도 선재는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스타, 즉 핵융합장치의 핵심 부품이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핵융합과 같은 이치로 뜨거운 열을 만들어 그 열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인데다가 효율은 매우 높으며 고갈 걱정도 없어 미래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핵융합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얻기 위해선 많은 자기장이 필요하다. 고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없이 고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고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초전도 선재가 필요한데 그 선재를 제조한 것이 저희 KAT가 초전도를 제조했고 그 선재가 지금 현재 K-스타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공태양 장치에서 초전도 자석을 감는 데 쓰인다는 초전도 선재. 초전도 선재는 기존에 사용 중인 구리선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우선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손실 없이 흐를 수 있다. 과열에 의한 손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초전도 선재의 주 재료는 나이오뷴과 주석 등 5가지다. 특히 나이오뷴 같은 경우엔 극저온 상태에서도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물질이지만 열 처리를 하고 나면 더 높은 초전도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초전도 선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이 두꺼운 구리막대 형태에서 1mm도 안 되는 초전도 선재가 탄생된다. 쉽게 말해 직경 23cm의 구리에 원재료들을 삽입하고 가늘게 늘리고 다시 중간재를 삽입하고 또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구리 원기둥에 180개의 긴 구멍을 뚫는 것으로 초전도 선재의 공정이 시작된다. 구멍을 뚫는 데만 엿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구멍의 방향이 어긋나거나 간격이 불규칙하면 그대로 폐기하게 된다.
2타에서 초전도 선제 요구사항에 달성해야 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리 빌렛 안에 니오비움 로드를 넣어야 되는데 구멍이 만나게 되면 NB 로드들끼리 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0개의 나이오비움은 세척실에서 이미 세정 작업을 거친 것이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불량 제품이 되기 때문인데, 이렇듯 세척룸에서는 모든 원재료를 질산 및 알칼리 용액으로 세척한다. 지금이야 완벽한 공정이 세팅돼 있지만 개발 초기에는 이런 세척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세척을 하려면 초음파가 필요한데 한 번은 초음파 발생 장치가 고장나 철 수세미를 들고 수백 개에 달하는 봉을 일일이 세척했던 적이 있다. 재미있는 건 성능 시험에서 수작업 세척을 거친 초전도 선재가 우수한 품질로 검증됐다는 사실이다. 산세 공정에서 기름때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그 신선 과정 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단선을 유발하게 됩니다. 단선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완제품으로서 업체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선이 없어야 되고, 그 단선 방지를 위해서는 그 세척 공정에서 이물질이라든지 기름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번엔 세척을 마친 또 다른 원재료를 구리기둥에 삽입해야 할 차례다. 원의 가장 중앙에 한 개의 구멍을 뚫어 주석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때 구리의 직경은 열과 압력, 압출 과정 등을 통해 23cm에서 6.5cm로 줄어든 상태. 그렇다면 주석은 초전도 선재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초전도 선재에서 주석의 역할은 압출 후에 빌렛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SNTI 합금이 삽입되게 됩니다. 이때 이 역할은 초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최종 열 처리할 때 확산을 하면서 초전도 물질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이후 선재를 늘리는 종합적인 신선 작업을 몇 번 더 거친 후에야 초전도 선재가 완성된다. 원자재부터 선재 완료까지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5가지의 주요 금속을 삽입해가며 최종 선재가 될 때까지 균일하면서도 가늘게 가공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수율도 높은 편이 아니다. 처음에 쏟아부은 원재료가 100이었다면 완제품으로 나오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반면 1톤당 10억 원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작업. 그런 만큼 모든 과정에서의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원자재 검사는 가장 필수적이다. 두께의 균일함은 물론 이물질은 없는지, 경도는 적합한지 등 전 공정 과정에 걸쳐 수시로 제품의 품질을 체크한다는데, 원자재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선재가 제조 중간에 단선 나거나 그리고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재의 성능이 안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재 검사부터 중간 공정 검사 그리고 최종 특성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립 단계다. 앞서 180개의 나이오뷴과 1개의 주석이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빌렛이 19개 모여야 비로소 초전도 선재 하나가 완성된다. 물론 지금 보이는 두껍고 여러 겹으로 된 봉은 또다시 가늘게 늘리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다. 5개의 원재료가 불순물 없이 합쳐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 비로소 초전도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0.8mm까지 얇아진 초전도 선재는 마지막으로 크롬 도금을 거친다. 크롬 도금은 KAT의 최초 사업이었던 만큼 자신 있는 분야다. 크롬 도금을 한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그 1500 가닥을 케이블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각 소선 간에 접착을 방지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 소선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다른 소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양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전류는 흐르는 걸 막아주지만은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은 다른 소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크롬도금의 역할입니다. 현재 KAT에선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 즉 이터 프로젝트에 납품할 초전도 선제를 분주하게 생산 중이다. 원래는 작년 상반기에 한국 도체용 초전도 선제 납품을 마쳤지만 최근엔 일본을 대신해 물량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품질과 성능에 어느 때보다 더욱 신경이 쓰인다는데, 저희들이 제조하는 이 초전도 선제가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이터 핵융합로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전도 선제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거대 프로젝트에 누가 될까봐 이 모든 검사를 열심히 해서 양품의 선제를 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초전도 선제.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상용화시켰지만 이 선제가 활용되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KAT는 초전도 선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료장비 MRI에 들어가는 마그넷이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화란의 필립스,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0-90%를 잡고 있고, 일본의 도시바가 이제 자국 시장을 위주로 조금 하는 상당히 거대 기업들이 잡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이 회사들이 마그넷도 일관 생산을 다 합니다.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아마 이런 빅4를 빼고 마그넷을 아웃사이더로서 제대로 만드는 게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데요. 자기공명 영상기기, 즉 MRI에 초전도 마그넷이 활용되는 것이다. MRI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크고도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MRI의 여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전도 자석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MRI 스캐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의료기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한마디로 그 전기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초전도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극저온 냉동 기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자기력이 또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계 구조적인 또 설계 부분이 또 많이 보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의료기기 기술의 총화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MRI용 초전도 마그넷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 재료, 기계 등 여러 기술을 동반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기술인데, 과연 KAT는 초전도 마그넷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초도품으로 2대가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품으로 60%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3테슬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 제품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에너지의 대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초전도 기술. KAT는 그런 초전도 기술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이 됐다.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들의 도전은 그래서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창조경제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구성원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도전을 포기를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창조경제가 아닌가 합니다. KAT의 창조경제는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